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중고차 차값을 보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직 감가가 거의 안 됐다, 더 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뉩니다. 차종에 따라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건데요, 과연 현 시점 수입차는 시세가 어떨까요? 요즘 수입차들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6입니다. 이게 2023년식이고요. 22년 말에 나온 차량입니다.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됐죠. 주행거리도 74,000km라서 적당합니다. 신차가는 7,9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중고가는 3,50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프로모션을 감안하더라도 약 3년 반 만에 50%가 감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감가가 많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제 알려면 국산차는 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급이라고 하면 사실 G80이랑 그랜저 정도 급이 되겠죠. G80이랑 그랜저급에서는 한 5년 정도가 지나서 보증기간이 모두 다 만료돼야 한 50% 정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A6는 감가가 좀 많이 되는 거긴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동급 차량, 국산차랑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5시리즈의 금액을 보면요,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지만 해리 후 모델 비슷한 연식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3천 후반 정도는 줘야지 비슷한 연식, 등급, 키로수 이런 거를 좀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감가율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5년도까지도 신차로 판매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형으로 봐도 무방한데 다른 브랜드의 구형차보다 더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E 클래스나 5 시리즈는 가성비가 없는 거야? 그렇지는 또 않죠. 금액이 더 많이 떨어진 거지만 이 5 시리즈도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이런 전기형 모델 20년식을 봤을 때 2000 후반에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년식이랑 17년식이랑 외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성비 있게 17, 18년식을 고르실 경우에는 2천만 원 전후에서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식을 조금만 포기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진 수입차는 찾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년이 지난 S클래스도 감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모델은 S500 롱바디 모델인데요, 이때 당시의 신차가는 약 1억 9,500만 원 정도, 2억이 약간 안 됐죠. 지금 현재 판매가는 대략 2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2천만 원이면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약 90% 정도 감가가 된 건데요, 가격만 봤을 때는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산 플래그십 세단이랑 비교를 해도 옵션이 적당히 들어간 기준에서 약 8천만 원 정도의 신차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대부분 한 2천만 원 정도 전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거쳤을 때 S클래스의 감가율은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범아, 네. 근데 이런 차를 실제로 이제 감가가 90% 되면 사실 싸잖아. 그쵸. 아반떼 신차 살 돈도 안 되는 건데 그쵸. 이런 걸 사도 괜찮을까? 당연히 안 괜찮죠. 일단 이런 차들이 그냥 기본적인 정비 비용, 오일류 싹 갈고 타이어 갈고 노유되는 거 좀 잡고 에어 서스펜션이 문제가 있어서 네 바퀴 중에 딱 하나 갈고 이렇게 좀 가성비 있게 수리하고 깔끔하게 탄다라고 했을 때에도 5,600만 원 시작이고요. 그리고 뭔가 경고등이 떴다, 램프가 크랙이 가서 습기가 찬다, 수리 교체하는 데만 2,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억 원에서 지금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 중인 거고요. 영범아, 네. 이런 차는 보증이 끝났으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다 치고, 네. 보증이 남은 수입차는 감가가 그럼 왜 많이 되는 거지? 보증 남은 수입차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이 나온 지가 이제 1년 1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출고한 차량이고 키로수가 약 2만 킬로가 약간 넘었어요. 1년에 2만 킬로 조금 더 넘게 타고 중고 매물로 나온 건데,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약 4,6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금 판매가는 3,400입니다. 진짜 많이 써졌네? 1년 만에 이제 1,200만 원이 빠졌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감가가 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범아, 이게 마크는 네. 좀 생소하긴 하지만 얘를 수입차로 봐야 되는 게 맞아? 르노 삼성일 시절까지는 국산차였죠. 요 마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실 국산차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수입차로 봐야 됩니다. 이제 프랑스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서비스 센터도 BMW보다 없고요. 그리고 부품 대리점마저도 많이 없어요. 물론 차량 출고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서 기존 대리점에도 부품 수급이나 공급 이런 거는 다 가능하고요. 보증기간도 빵빵하고 얼마 안 된 차가 너무 싸잖아요. 이렇게 현대기아 차가 아닌 차량들은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얼마 안 되었어도 감가가 많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차 요즘 인기 많던데 실내 한번 볼까? 네, 예쁘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차량의 급은 중형 SUV이고요. 뭐 경쟁 차종이라면 소렌토랑 산타페겠죠. 엄청 넓어. 근데 일단 전고도 엄청 좋아.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운전석은 좀 좁아 보이긴 한다. 네. 이 센터 콘솔이 조금 협소하게 돼 있네. 네, 이게 형태가 네. 약간 멋있는 게 네. 기본적인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네. 지금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있어. 포르쉐가 포르쉐. 운전석에서 안 보이네요. 그니까 오. 포르쉐도 그래. 어허. 근데 포르쉐를 좀 오마주한 것 같은 게 카이엔이 이렇게 요 바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치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 네. 괜찮은데? 네. 차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가죽도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이게 미션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미션이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 ECVT라는 이제 미션인데 6단 변속기랑 좀 비슷하다고 알면 되냐라면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시내 주행을 하는데도 변속 충격은 아닌데 변속되는 느낌이 약간 좀 일반 차량들이랑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익숙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꿀렁꿀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까 CVT인데 약간 변속 느낌이 존재한다는 거네? 하이브리드 모터에서 미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그런 약간의 이질감? 주행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잘 나오고 있고 테슬라처럼 앞에 차가 막 움직이고 막 옆에 차가 막 지나가고 막 이제 이런 게 그러네. 네. 오, 첨단 기능도 좀 넣었네 많이. 네. 아니 뭐 따라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따라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뭐 괜찮은 거지 뭐. 네. 난 생각보다 좋은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되게 1500cc 엔진이 들어갔더라고. 네, 그렇죠. 이 덩치를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없나? 아,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엔진이랑 전기의 합산 마력이 242마력이에요. 오 높네. 네, 1500cc가. 그렇죠. 그 정도면은 출력은 뭐 이 큰 몸집을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소렌토랑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이제 엔진이랑 전기 모터 마력 합산이 약 200마력 정도가 약간 높거든요. 훨씬 높구나 얘가. 네, 배기량은 더 적은데 전기 모터의 힘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합 연비는 약 한 15km 정도 준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야 근데 인기가 많을만 하네. 네, 근데 왜 파셨을까? 뭐 할부를 이용했었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서 차량을 처분하신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연식 대비 굉장히 감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랑콜레오스 시운전 해봤고요. 이 차가 만약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였다. 네, 그러면 감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25년식이에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신차가가 똑같이 4,600 옵션 좀 맞춰서 신차가 4,600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한 4,100만 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500만 원 감가. 네. 근데 이것도 만약에 흰색에다가 썬루프 있다 그러면은 거의 한 4,200, 300이지 않을까. 형 영범아. 네. 이렇게 뭐 신차급도 그렇고 오래된 차는 당연히 더 빠지고 네. 감가가 심한데 왜 이렇게 중고차는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까? 진짜 이런 차를 보면 감가가 안 된 게 맞기도 합니다. 이게 거의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줘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신차가가 얼마였는데? 요게 이제 신차가가 보통은 한 1,700에서 1,800 사이였죠. 50%가 안 빠졌네. 그쵸. 이제 감가율은 40%밖에 안 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차가 감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중고차 시장 감가가 많이 안 됐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일단 수입차 자체는 국산차보다는 감가가 무조건 더 크다는 거네? 그렇죠. 동급 차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입차 중에서도 네. 감가가 좀 더 되는 차가 있고 덜 되는 차가 있는 거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차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브랜드의 영향도 있습니다. 요런 혼다 어코드 차량만 봐도 감가가 더 많이 됐거든요. 혼다가 이제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 어코드뿐만 아니라 대부분 혼다 모든 차량들이 감가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감가가 많이 이뤄지고요. 그리고 수입차들은 국산차보다 색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요 1억이 넘어가는 GLS 빨간 색깔, 이걸 중고로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이 됐을 때 색깔 때문에 100만 원 싸다고 빨간색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취향에 맞는 분이 운 좋게 빨리 나타나면 뭐 적당한 가격에 금방 팔리겠지만 빨간색은 금액이 확실하게 싸거나 엄청나게 오래 두고 보거나 그래야 나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감가가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래도 좀 뭐 수입차 사는데 좀 감가 너무 많이 당하기 싫은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어떤 차를 사야 될까? 그냥 요 차 사시면 됩니다.
포르쉐에서 박스터의 금액을 보면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이미 감가가 된 차량들은 1년이 지나도 그 금액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차량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감가율이 정말 적은 그런 차종입니다. 물론 아무리 포르쉐라도 신차 출고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빠지게 되고요.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가된 박스터나 카이엔은 구매하셔서 나중에 타다가 판매를 하더라도 손해를 많이 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중고차 가격 방어는 잘 되더라도 수리비는 방어가 되지 않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수입차가 중고차에서 감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한 수입 차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감가가 얼마나 됐는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